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바둑을 배우는 시간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 정석을 토대로 다양한 포석의 변화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협공을 통해서 세력과 두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협공을 통해서 세력과 두터운 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많은 형태들은 이미 공부하셨죠? 자, 이번엔 백이 협공을 해보겠습니다. 3-3을 들어간다면 자, 이 정석은 실리와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있고 또 한 칸을 띄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장면마다 요소가 생기는 것, 그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정석 이후의 요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왜 클까요? 자, 계속해서 흙은 이렇게 붙이는 수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집어넣고 넘고 젖혀서 두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선 흙에게 굉장한 두터움이 생겼고요. 또한 자체로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공격하는 것, 또 중앙 어딘가에서 활용당하는 것 등 흙에게 많은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백이 많이 답답하죠. 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늘모로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붙이고요. 집어들면 맞고. 자,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 흙은 두텁고 백은 완생이 아니며 여러 군데에서 활용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백이 괴롭습니다. 자, 만약에 젖히자고 하는 것은 자, 단수를 칠 때 있고, 자, 호구를 치면 자, 이것을 단수를 치고 한 칸을 띄워도 괜찮고요. 자, 그냥 한 칸을 띄워도 자, 이 변화는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백으로서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자,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걸쳐서 그곳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날일자로 언뜻 보기에 백지력이 상당히 커 보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형태에서 흙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법 배우셨죠? 자, 이렇게 좀 더 튼튼하게 있을 때도 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고 나서 침입하는 수단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붙이면 있고, 칠 때 이쪽을 막는 것은 당연한데 집어넣고 단수를 쳐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백은 두텁지만 백이 집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형태 자체가 백집이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잘 두는 모습은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걸쳐가는 정석은 많이 있죠. 닫을 때 이 정석이요. 그래서 이렇게 포석이 진행이 되면은 누가 여기를 가느냐, 또 백이 언제 이쪽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 되는데요. 보통은 흙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둔 다음에 백이 이곳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창훈 구단은요, 아무것도 두지 않고 그냥 두 칸을 벌려서 둔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수가 좋은지 나쁜지 보다도 얼만큼 크길래 이창훈 구단이 바로 여기를 갔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석이 나온 이후에는 이곳이 요소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흙이 3-3이 아니라 한 칸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한 칸을 띄면
백도 한 칸을 띄고요. 자, 씌워갑니다. 이때 먼저 귀를 붙이는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지는 것은 당했다는 것 아시죠? 자, 똑같은 정석이 진행되었을 때 이곳에 교환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백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때문에 변해서 막아야 하고요. 젖히고 씹어들 때. 자, 이 교환을 왜 하지 않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귀에서 맛이 있는데 이 맛 이후의 변화 때문에 이곳을 교환하는 것은 악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고 나서 백은 큰 자리를 걸쳐가게 되죠. 자, 협공을 하고 3-3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쪽이 정수라는 것 이제는 다 아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석이 된다면은 자, 흑도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요, 이 선으로 빠지는 수가 좀 더 좋습니다. 자, 무슨 차이일까요? 자, 이때 흑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보통은 손을 빼고 다른 큰 곳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곳을 막아서 두는 것이 정석인데요. 자, 지금은 흑의 모양이 이 하변 쪽에 치우쳐 있죠. 때문에 막는 것은 거의 절대입니다. 이곳이 깨지면은 흑이 두텁게 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막고 나서 보니까 이곳도 백이 교환을 했고요. 또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흑이 이쪽에 돌이 있어야 백이 젖혀서 두는 그런 뒷맛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닌 듯 보이지만 가만히 이 선으로 빠지는 수가 정수라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흑이 세력을 차지하고 다음에 백은 큰 자리를 차지해서 포석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 이번에는 백이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점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석이 진행이 되겠죠. 역시 지금도 흑이 이쪽으로 약점을 지키는 것은 백이 중앙으로 밀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터운 수입니다. 그래서 이 흑 한 점이 고립되기도 하고 또한 이 두터움들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는 수는 굉장히 큰 실수고요. 이 장면에서 흑에겐 절대적으로 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날일자로 씌우는 수입니다. 약점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덜컥 한 점을 잡는 것은 자, 계속해서 흑이 삼연성을 펼쳤을 때 자, 거대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연탄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하게 흑이 편안한 포석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정석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3-3의 맛이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이 대세점이 되기 때문에 백은 자, 손 뺐다고 해서 넙죽 그곳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판 전체의 대세점인 바로 이 자리를 갈라치게 됩니다. 그러면 흑은 지금은 약점을 보강을 한 뒤에 자, 이곳을 가서 포석이 이어집니다. 자, 흑 백은 실리를 차지했고 흑은 두터움을 차지했으며 또한 흑에게 와서는 안 될 곳 바로 이 갈라침까지 백이 왔습니다. 쌍방간의 호각의 포석인데요. 계속해서 흑은 날일자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터움을 쌓은 이유는 바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 아시죠? 때문에 백은 또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이 중요하고요. 흑도 한 점을 지킵니다. 만약에 평범하게 이런 진행으로 된다면 자, 백이 한 수를 더 들여서 가열수를 하고 자, 걸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큰 자리를 두게 되겠죠. 역시 자연스러운 포석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고 치받는 수도 보통이지만 흑은 그냥 치받는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막게 되고요. 흑은 단수를 쳐서 패를 유도합니다. 자, 위로 단수를 치는 것은 따내고요.
자, 초반이라서 팩감이 없죠. 팩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단수를 치고 따내면 이 악수 팩감을 하나 사용을 하죠. 다음에 따내고 이을 때 자, 이렇게 호구를 치고 백도 호구를 치고 자, 날일자로 두는 것까지 정형화된 포석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이곳을 끊어간다면 백이 이렇게 끊는 묘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수를 쳐서 패를 하는 것은요. 자, 백이 중앙 쪽 나가자고 하는 그런 팩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물러서는 것은 자, 이 한 점을 잡아서 흙의 형태가 많이 망가졌지요. 때문에 흙이 한 점을 끊는 것은 욕심이고요. 평범하게 지키고 백도 지켜서 두는 것이 서로 간의 호각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자, 이 변화를 보시면 사실 이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전문화된 구체적인 수들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쌍방 호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의 실전볼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예전에 LG배, 1기 LG배 때 조치훈 구단과 조은현 구단이 만났습니다. 자, 그때 여기까지는 두 기사 모두 똑같은 포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이때 흙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신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다가갔죠. 자, 이 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마늘모로 나오면은 넘어가서 실리를 차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백도 아예 귀를 튼튼히 잡고 지켜서 큰 실리를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날일자로 두게 되면 자, 흙은 백이 마늘모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두터운 모양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기까지 자, 두터움으로 일관된 흙의 포석이 굉장히 멋집니다. 자, 이 수는요, 신수가 등장하는 데는 바로 정형화된 포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포석의 응용인데요. 자, 이 응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수를 알고 난 뒤에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생각하는 바둑이 됩니다. 이번엔 협공을 통해서 세력과 두터운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세력을 만드는지, 어떻게 두터움을 활용하는지 공부하셨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흙의 날일자, 그리고 백의 갈라치는 수입니다. 자, 이 두 수는요, 각각 다르게 두었다면 초반 포석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 두 수는 정석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판 전체를 본 그런 대세점을 찾은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최근에 현대바둑에서는 세력보다는 실리가 대세라고 하지요. 하지만 두터움이 그렇다고 빛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두터움은요, 초반에는 그 위력을 모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한국에서 세력바둑으로 유명한 목진석 구단, 좋은 성적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요, 세력의 대명사 3연승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